오늘 모빌리티 TV예요. 모빌리티 TV 썬가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터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네요. 오세훈 정원호 목덜미 물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시장 지금 이 얘긴데요. 지금 온통 국민들이 부산 북갑에 지금 시선이 많이 쏠리는 바람에 서울시장,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좀 뒤로 물려났었죠. 오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거 정책 양자 토론을 거듭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월세난과 재개발, 재건축,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직접 정책의 역량을 검증하자는 취지다. 오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집을 보유해도 팔아도 사려고 해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했다. 맞아요. 나도 이거에 동감해요. 뭐 다주택자를 가지고 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부과한 것에는 나는 이것에 대해서 98점 줘요. 그런데 뭐 1가구 1주택자한테까지 뭐 보유세를 물리고 무슨 뭐 살지 않은 사람한테 또 뭔 세금 물고 이런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러면 1가구 1주택까지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누굴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자는 거예요?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1가구 1주택자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것은 보유라든지 뭐 값이 싸든지 비싸든지 간에 147채를 147명이 가져야 될 집을 한 사람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거기다가 또 국가에서 임대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그런 짓 했잖아요. 멍청한 짓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향해야 될 길은 1가구 1주택자가 정부의 주택 정책의 모토가 돼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자도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변두리로 나가서 자기는 지하 월세 사고 자기 집은 팔지 않고 남은 세 줬다가 생활이 풀리면 다시 집에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살 때 무조건 뭐 거주하지 않은 것을 사지 마라 이런 것은 부동산 자체를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그건 자기가 돈이 뭐 2억을 가졌는데 5억짜리 6억짜리 집을 살려면 전세 안고 그 집을 대출 좀 안고 그래서 사놓으면 6억짜리 집을 사는데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 부족하면 내년에 적금 타서 그럼 사겠다 하면 내년까지 집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1억을 합쳐서 다시 그 집을 살라고 했더니 이미 그 집은 3, 4억 더 올라서 영원히 집을 못 갖는 그럼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오늘 오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집을 보유해도 팔아도 사려고 해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지역이라고 규정했는데 내가 이것에 동의하는 이유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놨는데 이것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 말이 맞는 것이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집을 구입하려면은 그 임대를 좀 안고 대출 안고 이 집을 사두면은 자기가 형편이 팔리면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빼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임대를 빼주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죠. 몇 년 좀 고생해서 그동안에 일단 부동산이 뛰어도 안심하고 자기가 그걸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작년에 못 샀던 집을 오래 살려면 이미 그 값은 다 올라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갭투자라든지 부동산 은행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꼭꼭 묶어버리면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팔리질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고 무주택자는 살 수가 손발을 다 꼭꼭 묶은 상태가 됐다는 오세훈 시장 말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오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집을 보유해도 팔아도 사려고 해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겨냥해서 절차를 모르거나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장 선거판 후 주거정책 공방이 심각한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뭐 내가 볼 때는 여당이 서울시장까지 거머쥐면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행히 지혜롭게 잘 꾸려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멍청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 잘못된 뭐 행정에 따라서 서울시장까지 가지고 같은 여당 일색이라면 참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게. 예. 5번은 6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소유 보유세 부담 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맞아요, 그건 정확해요. 그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DSR과 LTV 강화라는 이중절벽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내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차원의 대응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얼마 전에 자기가 서울시장 돼가지고 그 서울시에 있는 빚을 다 갖고 났더니 전 국민 25만 원씩 주는 거 주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였다. 그렇게 참 한탄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뭐 보여지는 행정보다도 내실을 알차게 다 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어제도 그것이고 오늘도 그것이고 내일도 그것이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복을 주셨나 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어제처럼만 오늘도 되면 좋다.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거나 뭐 교통사고로 뭐 무슨 일이 나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그냥 그 전대로만 유지해도 좋은 거다. 특별한 사고에 나서 온 나라를 뒤집어 풀 그런 병고라든지 재난이 없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로 촉하게 생각하고 어제처럼만 오늘도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무슨 뭐 지금 평탄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 뭐 더 획기적인 어떤 걸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그 변화가 악한 변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니까 그런 게 없지만은 뭐 기도해도 맞짱 도rum기는 별것 대단할 것도 없어. 어제 것이 오늘이고 뭐 기도 하나만 하네. 그런데 기도를 딱 끊으니까 당장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로 죽고 질병이 걸리고 이제 안 겪어도 될 일이 겪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의 효능을 몰라요. 그게 몰랐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도 쪽으로 뭐 저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뭐 서울시라든지 모든 행정이 평탄하게 가는 것은 정말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정치를 해요. 우리는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정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 배를 타거나 가는데 배가 출렁거리고 파도를 하고 흔들리면은 잠자던 사람 다 일어나서 지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지만 그 배가 아무 탈 없이 뭐 가는지 마는지 정지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가면은 그 배의 컨디션 최고일 것이고 그 선장은 아무쪽에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잘 지나가면 그 선장 잘한 선장이죠. 정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치도 우리 국민이 아침에 자고 나면 이놈의 법이 뒤집어 손바닥 뒤집어 엎고 어제 것이 없어져 버리고 오늘 것이 뭐 또 새로 생기고 이러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더 그렇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 적응을 잘 못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안정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이잖아요. 나이 든 사람 자산은 부동산을 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이 든 사람한테다가 일가구 일주택까지도 뺏어버리면은 그럼 가지고 강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시골 산골짜기 가서 처박혀 살라는 소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12년 전에 기촌해 가지고 완도에서 이게 집이 띄엄띄엄 있는 데서 뭐 백가구 사는 쪽파는 동네에서 이렇게 땅 파고 농사 짓고 2,300평을 그놈을 1년 내내 농사 짓느라고 손이 닳도록 저기 뭐 기계도 사지 않고 왜냐하면은 살아보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서울로 가야 되니까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 서울에 뭐 주차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여기가 편안하니까 12년을 서울 간다 하면서 1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가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암병이나 뭐 세브란스에서 저기 포기해버리고 저기 장례 준비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해서 낫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사이즈가 크니까 큰 병원을 가라 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했는데 근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4,500번이 넘는 설교를 인터넷 주의지만 오후 4시에 어떤 간증이라는 걸로 썬가크로스에서 설교를 4,500번이 넘는 것을 하나님 전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는데 나를 죽이겠느냐. 그렇게 기도해서 살았지만 만약에 이제 능력이 없거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집 가까이에 병원이 나이 든 사람 병원이 가까워야 되겠죠. 기초를 하더라도.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도 모두 동원하겠다 밝혔다. 5번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조용한 것 같아도 거의 안정된 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압도적 공급 확대로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전고점을 수준을 넘어섰고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는 점을 들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뭐 서울시장을 지금 몇 번째 한 사람 아니에요? 오세훈이 우리 서울 있을 때부터 오세훈이 시장이었는데. 5번은 정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잘못된 길을 막을 수도 보완할 수도 없다며 다른 관점을 가진 합리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내세운 재개발 재건축 공약 착착 개발에 대해서 매우 공허한 이야기라면서 평가했다. 그 오세훈이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다 집을 지금 46년째 갖고 있고 이렇게 그 오세훈이 서울시장일 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기초는 했지만 오세훈에 대해서 잘 알죠. 5번은 정비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등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들 들어 정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자기가 행정적으로 경험해보니까 그건 아니라 소리죠.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시가 자꾸 말을 안 듣고 뻗쳐나가면 자기 일에 차질이 있겠죠. 그런 건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정부 다 여당 지자체가 다 여당식으로 돌아간다면은 전부 이렇게 잘못된 것도 그대로 관습적으로 관행이 돼서 내려가게 되고 이러면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정도는 야당을 줘도 괜찮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양자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오 후보는 이런 거짓말이나 부족한 실력은 양자 토론을 하면 그대로 드러난다며 주거 정책을 주제로 한 생방송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그런 모든 주제가 부담스럽다면 주택 문제와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만 놓고라도 끝장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뭐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에 대해서 그 무주택자에 대한 것은 98점 주고 일반 지금 주택은 60점이라고 난 봐요. 지금 일가구 1주택자한테도 뭐 보유세 내고 뭐 안 살면 뭐 어쩐다 하고 이러면 그럼 누굴 위한 부동산 정책이냐? 전 국민이 집 한 채 갖는 걸 목적으로 해서 국가 그 주거 정책이 펼쳐 나가야지. 일가구 2주택까지 갖다 목을 매서 뭐 보유세 물리고 네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이건 놀렸지? 그러면서 여기다 또 세금을 물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2026년도 5월 6일자 기사였어요. 모빌리티 TV 오세훈 정원호 목덜미 물었다 심각한 상황이란 기사인데 정원호도 뭐 강동군지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니까 뭐 지금 오세훈을 갖다 능가하는 그런 내부 들여다보면 또 그 사람도 훌륭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서울을 떠나서 나는 이제 뭐 거기 서울시장 선거에는 이제 관여할 상황은 아니지만 뭐 서울 시민들이 잘 선택해서 뭐 선택하겠죠.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예, 지금 매일 경제예요. 예, 매일 경제. 뭐 부산 북가